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0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주가 내년도 2023년 말까지 주가지수 9% 상승을 전망한다. 중국, 한국, 대만이 유망하다. 자, 현재 미디어에서 일부 내년도에 증시 전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사들 내년 달러 약세를 전망한다. 자, 그러면서 봉쇄 푼 중국 내년 5%대 성장 목표로 경기 부양의 총력전이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한다면 한국의 수출은 어디가 담당하고 있죠? 중국, 대만, 홍콩. 자, 그러면서 아시아 증시가 반등 나올 수가 있다. 자, 이 말이 과연 현재 모든 미디어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시그널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씩 지표를 살펴보시죠. 먼저 나스닥. 나스닥 고점 대비 빠그러져 있죠. 완전히 박살나서 현재 이 상태에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현재 박살나 있어요. 자, 그 다음 미 국채 10년물 4.21을 딱 찍고 찔끔 내려와 있습니다. 보시면 거의 고점에서 찔끔 내려와 있어요. 3.65지만 아직도 고금리입니다. 10년물 금리는 고금리입니다. 얘가 좀 더 내려와야 위험 자산의 반등을 내보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엄청나게 솟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증시는 폭락해 있다. 더불어 원달러 환율 보면 봉오리가 서 있죠. 봉오리. 이 봉오리가 서 있는데 중요한 건 1289원, 1300원 근처에 있다는 거죠. 아직도 원하는 엄청난 약세예요. 이 부분까지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쵸? 얘가 좀 더 내려와야 됩니다. 달러의 가격도 마찬가지죠. 얘도 봉오리가 서 있어요. 최근에 114를 찍고 104점 내려왔죠. 그러나 이 부분까지 내려와야 더 안정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 나 있습니다. 8,200만 원부터 2,100만 원까지. 자, 그럼 하나씩 지표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보자고요. 위험 자산의 대표격인 비트코인 4분의 1 토막 나 있다. 달러의 가격도 엄청난 강세에 있다. 아직까지도 더 내려와야 된다. 원달러 환율도 더 내려와야 된다. 미국채 10년물도 더 내려와야 된다. 더불어 나스닥도 폭락해 있다. 자, 이 정도면 우리가 봤던 아시아 주가죠. 보통 보면 큰 그림에선 그래요. 모두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면 다음 연도에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좋다고 할 때는 반대로 안 좋았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 연장선에서 우리는 방금 전 모든 흐름들을 지표상으로 모든 걸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저는 증시에 대한 반등을 어느 정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0.80, 코스닥은 1.96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 0.84 하락, 헬스케어 1.23 하락, 제약은 보합권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본 엔화 급등했습니다. 달러는 약세로 전환했는데 그 이유가 뭐다? 자, 보면 사실상 금리 인상에 일제히 아시아 증시 하락으로 마감하였다. 일본 중앙은행이 기습적으로 장기금리 변동폭을 확대하며 사실상 금리 인상에 나서자 큰 폭으로 꼬꾸라졌다. 일본 도쿄 지수, 니케이 지수가 지금 큰 폭으로 빠그러졌다는 소식이고요. 19일에서 20일 통화정책 정례 회의 끝에 장기 금리 목표치를 0% 수준으로 유지하되 금리 변동폭을 종전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행은 정책 수정이 통화 부양책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장기 금리 상단이 종전 0.25에서 0.5%로 올라가신 것인 만큼 시장은 이번 결정을 사실상 금리 인상으로 받아들였다. 엄청난 이슈가 하나 시장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니케이는 2.46 큰 폭의 하락 마감을 했어요. 훅 떨어지죠. 수직으로 낙하했습니다. 상해 1.07, 항생 1.33 하락 마감했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언급드렸던 긍정적인 부분과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결코 시장에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엔화 가치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잠깐 참고상으로 좀 언급을 드릴게요. 일본은 정부 부채가 과도하게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 부도가 안다는 이유는요. 이 정부의 국채를 대부분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불어 아까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따라서 일본 안에 있던 자금들은 일본 안에 있지 않고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해서 해외로 다 퍼져나가 있죠. 근데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 자금들이 일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시장이 변동성이 될 수 있는 요인이 하나가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알파. 그래서 현재 시장이 많이 빠그러져 있다. 자, 그리고 중국이 봉쇄를 해제한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부양책과 함께 돌아나갈 수 있는 흐름이 감지가 되는데 여기에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악재와 호재와 이런 부분들이 연동되면서 시장은 돌아나갈 수 있는 흐름을 기대하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 263만 주. 어제 대비해서 한 2만 5천 주 가까이 늘었습니다. 찔끔찔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점 대비해서 대략 한 34만 주 가까이 늘어 있습니다. 263만 주. 대차 잔고와 공매도 누적 잔고가 좀 늘어 있는 상황이에요.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은 6.74. 거래량은 33만 3천 주. 오늘 0.84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큰 변동 흐름은 없었어요.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11.96, 거래량은 27만 4천 주, 오늘 1.23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11.27, 거래량은 10만 4천 주, 오늘 보합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12월 19일 셀트리온 기준 대차잔고가 43만 주 줄어서 1032만 5천 주입니다. 12월 19일 어제 기준이고요. 오늘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43만 주 줄었다. 1000만 주 아래로 다시 내려가야 되겠죠? 찔끔 내려와 있습니다. 좀 더 훅 내려가길 기대해 봐요. 자, 그리고 신용 잔고 비율 어제 기준입니다. 셀트리온 0.81 역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헬스케어 1.44 거의 비슷하죠? 찔끔 늘었지만 바닥권에 있다. 제약 1.18 얘 또한 거의 최저 수준에 있습니다. 삼형제 나란히 신용 잔고 비율 또한 가볍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외국인 24,876주 매수, 기간은 48,000주, 약 49,000주 매도가 나왔는데요. 기간 48,000주 중에서는 연기금이 약 25,000주, 사모펀드가 15,000주, 매도의 중심이었습니다. 금융투자는 9,500주 약 매수했고요. 보험과 투시는 각각 만주, 6,000주 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개인은 3만 주 매수가 나왔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는 개인이 32만 주 매도, 외국인은 20만 주 매수, 기간은 11만 8천 주 매수가 나왔습니다. 수급이 그래도 다시 한번 플러스로 이제 매수, 외국인과 기관 쪽으로 수급이 다시 넘어오고 있는, 수급이 풀려나가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기관이 일시적으로, 사실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워낙에 시장에 급감해 있기 때문에 수급에 큰 의미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큰 흐름에서 2022년도 4월 기준부터 600만 주의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고요. 연기금은 200만 주 가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흐름에서는 변동이 없어요. 최근에 수급이 엉켰다가 다시 풀려나눴던 게 중요한 핵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는 한 달 기준 10만 주, 보험 2만 주, 투신 7만 주. 자, 요 정도 보면은 하루, 이틀의 흐름 같아요. 그래서 연기금은 최근 한 달은 3만 6천 주 매도, 사모펀드 4만 2천 주 매도. 이 정도면은 보합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이제 다시 한번 개인의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는 듯한 흐름의 수급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헬스케어. 오늘 기간 4만 7천 주 매도, 외국인 1만 4천 주 매수, 개인은 3만 3천 주 매수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금융투자는 2만 6천 주 매도, 연기금 2만 주, 사모펀드 140주, 보험, 투신, 사모펀드는 거의 보합이었고요. 기간에 4만 7천 주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담당하였습니다. 한 달 기준 외국인이 40만 주 매수했고요. 개인과 기관, 개인 한 26만 주, 기간 14만 주가 외국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간 14만 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4만 주, 연기금이 한 7만 주, 투신이 2만 3천 주, 보험이 만 주, 요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거의 보합권이고요. 그래도 헬스케어 또한 이제 외국인으로 수급이 넘어가고 있다. 이제 기간도 플러스로 전환이 되겠죠. 어느 기준점인가? 자, 제약의 수급입니다.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요. 매도 물량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기간 3,590주, 외국인 2,878주, 개인은 5,600주 매수하였습니다. 제약은 한 달 기준 개인이 2만 3천주 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000주, 15,000주, 4,000주 매도가 나왔어요. 기간 오늘 3,600주 중에선 금융투자가 약 2,800주,
수신이 460주, 연기금 사모펀드 각각 239주, 12주 매도하였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삼형제도 거래량이 현재 너무나 급감되어 있습니다. 비단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와 채권과 외환과 모든 현재 자금 시장에는 자산 시장에는 자금이 경색되고 있다는 거죠. 얘가 풀려야 됩니다. 자, 연매출 2조 시대 활짝, 면역 항암제, 마이크로바이옴 달고 더 높이 난다. 셀트리온, 자가면역 치료제 램시마 등 미국, 유럽 점유율 급증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앞세워 올해 매출 2조 원 돌파 누나. 세계적인 수준의 항체 개발 플랫폼으로 면역 항암제에 승부를 낸다. 미래 먹거리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도 뛰어들었다. 자, 좋은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쭉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연매출 2조 돌파 확실시된다. 이 같은 도전 바닥에는 탄탄한 실적이 있다. 자, 그리고 피하 주사 지형의 램시메스식 고공성장한다. 얘가 셀트리온의 두 번째 시밀러의 바로 심장이죠. 두 번째 물결의 심장이죠. 미국과 유럽에서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램시마의 영역에다가 유럽 50%, 미국의 30%가 넘어가는데 미국 시장에 바로 램시마 점유율 40%까지 육박할 때 갔다가 램시마 S를 시장으로 꼽게 되면 셀트리온의 실적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바라보는 첫 번째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유플라이마 배그자마도 시장 확장 중이다. 얘가 바로 내년에 불과 7개월 뒤면 미국 시장에 유플라이마가 선보이게 됩니다. PBM, 사보험사에 등재가 되고요. 고농도, 그리고 구연산염을 제거해서 통증도 줄였고요. 그리고 교차 처방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다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미국 시장 하나만 20조이다. 배그제마도 이제 시장을 확장해 나가겠죠. 그리고 바이오 약품이 6개에서 3년 내에 11개로 늘어납니다. 하나하나가 10조가 넘어가는 천문학적인 시장에 라인업이 11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24년 임상 개시 목표로 면역 항암제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제가 언급드렸던 옵디보와 키트로다입니다. 자,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암세포는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암세포는 원래 자기 주위에다가 이렇게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그물을 뿌립니다. 그러면 T세포라는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얘를 알아보고 죽여야 되는데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를 옵디보와 키트로를 딱 투여하게 되면은 이 그물을 치워버려요. 그래서 이 암세포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해서 죽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암에 걸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면역세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케미칼 항암제, 그리고 표적 항암제, 항체의 일종이죠. 그리고 ADC, 항체 약물 겹합체, 그리고 면역 항암제, 얘가 인프라겠죠. 이렇게 병용 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세대 항암제 라인에 셀트리온은 많은 투자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임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 이 많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셀트리온은 차근차근 한 단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ADC에 대해서도 많은 천문학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죠. 현재 레고캠, 익수다, 피노바이오, 셀트리온 이중항체까지 계속 끊임없이 좀 투자가 돼가고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에도 미래 먹거리로 투자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2023년도, 2024년도 기준점인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다시 한번 기다려보면서 전고점 돌파, 3, 4합병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